셀트리온 그룹 감리 결과 최종 결론 언제 나오나, 그리고 3사 합병은 언제? 셀트리온 오늘 마이너스 1.20% 하락, 헬스케어 마이너스 1.36, 1.35%, 제약은 플러스 0.7%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전일 반등 후 오늘은 약간 주춤하는 모습을 연출을 했습니다. 그러나 낙폭이 큰 모습은 아니었고요. 제약은 소폭의 반등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주천의 셀트리온 분석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과연 감리 결과가 최종적으로 언제쯤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한 3사 합병 언제쯤 가능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동아일보죠. 오늘 새벽 3시 2분에 나온 기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재 방안 이르면 3월 중 결론이란 기사가 나왔는데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정권선물위원회가 분식회계 여부와 제재 방안을 이르면 3월 중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선위는 사전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리위원회의 감리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미리 살펴보는 차원에서다. 정선위는 앞으로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를 열어 3월에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를 보시면요. 금융감독원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016년 사업보고서를 고의로 분식했다고 보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2016년 사업보고서죠. 왜 그러냐면은 헬스케어가 2017년에 코스닥에 상장이 되었고, 이 상장과 관련해서 2016년에 사업보고서에서 회계 내용을 고의로 분식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현행법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위법 행위가 벌어진 날로부터 5년인 만큼 사업보고서 제출일로부터 5년 이내인 2022년 3월까지 제재 여부를 결론 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현행 법규상 어떠한 내용들인지 상세하게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죠. 법률을 보게 되면요. 제429조입니다.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조항이 있는데요. 3항에 보시면요. 3항의 첫 번째로 보시면은 사업보고서 등 내지는 사업보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거짓의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이럴 때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 이 5항을 보시면요. 제1항부터 4항까지, 그러니까 요 3항이니까 포함이 되는 것이잖아요. 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은 해당 규정의 위반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이 경과하면 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징금을 부과를 하려면은 5년이 지나면 안 되니까 5년 이내에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논란 중인 셀트리온 그룹의 감리 문제에 있어서 가장 지금 핵심으로 보고 있는 것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2016년 보고서잖아요. 2017년에 상장을 하기 위해서 2016년 사업보고서에서 재고 자산에 대한 평가를 낮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순이익을 부풀렸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2016년 보고서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2016년 보고서는 2017년 3월 31일까지 제출을 하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12월 결산법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과징금을 부과를 하기 위해서는 최종 제출일, 즉 2017년 3월 31일 이후 5년이 되는 것이니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최종 결론은 2022년 3월 31일까지 나와야 된다. 이것은 법으로 지금 정해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과징금이라는 것은 뭐냐, 이렇게 되면요. 심사 감리 결과 조치 양정 기준에 의하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지금 조치 가운데서 고의냐, 중과실이냐, 과실이냐,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사실 과실로 결론이 나오면 가장 좋은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중과실이 되는데요. 중과실이 된다 하더라도 과징금 부분들은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고의로 나오게 되면 과징금 뿐만이 아니고 검찰의 고발, 그리고 또 검찰의 통보,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고의든 중과실이든 과징금 부분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 그리고 고의로 판명이 되더라도 감경시 최소 조치를 받게 되면요, 역시 과징금 부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중과실 이상이다, 이런 측면에서
감독원에서 과징금을 부과를 하기 위해서는 5년 이내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올 2022년 3월 30일까지는 이 결론을 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법적으로 시효가 그렇게 정해져 있다,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들을 살펴봤을 때는요, 금융감독원 입장에서는 마지막 데드라인에 몰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에 와서 결론을 내려야 되는 입장에 처해 있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왜 그동안 거의 4년 가까이 끌었던 이 감리 회계 문제를 왜 이제 와서 하느냐, 이렇게 됐잖아요. 미리미리 하지 않고. 그러니까 미리미리 하지 않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12번의 감리위원회를 열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해석의 차이기 때문에 뚜렷한 결론을 못 내린 것이죠. 이것은 어쨌든 감독원에서 빨리빨리 할 수 있었는데 결국은 계속적으로 시간이 지연된 것이고, 이제 마지막 데드라인이 법적으로 걸려있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 감리 문제가 어떻게 결론이 나오든 간에 최종적으로는 3월 30일까지는 결판이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장기적인 악재가 이제 본격적으로 해소되는 과정으로 들어갔고 데드라인 날짜까지 정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것이 해결이 돼야만 이제 3사의 합병이 진행이 되잖아요. 이 3사의 합병 진행 과정에서 3월 말까지 감리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신청을 하고 여러 가지 시간적인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합병은 그렇다면 언제부터 본격 진행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법률 시행령을 보시면 답이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요, 176조의 2항에 보시면 자기 주식의 취득 처분 기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두 번째 부분이죠. 2항을 보시면요, 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에는 자기 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 그리고 신탁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를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주식의 취득,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첫 번째 보시면요, 다른 법인과의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부터 과거 1개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자사주 취득 공시를 2022년 1월 11일부터 4월 10일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달 후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합병 가능 시점은 5월 10일 이후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께서 질문을 하시는 내용들이 4월 10일 이전에 자사주를 다 사버리면은,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더 빨리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인데요. 이 조항을 봤을 때는 그것은 아니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조항에 따라서 4월 10일이 지나고 한 달 이후인 5월 10일 이후부터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 불확실성이잖아요. 즉 감리 문제가 언제 결론이 나올 것이냐, 이것은 3월 30일까지 나온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합병 추진은 5월 10일부터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본격적인 이 불확실성에 대한 스케줄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장기적인 셀트리온 그룹의 악재가 본격적으로 해소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마이너스 1.20% 하락세, 외국인들이 222억의 매도 우위를 보인 상황이고요. 그러나 공매도는 34,000주에서 전일에 비해서 크게 늘어나지는 않고 있는 모습이죠. 조금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외국인들 13만 6천주 매도, 기관들도 7,200주 매도를 한 모습. 특히 JP모간 혼자서 외국계 창구에서는 6만 1,913주를 매도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한편 헬스케어는 마이너스 1.35% 하락세고 외국인들은 15억 매수 우위죠. 외국인들의 매도는 주춤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고요. 외국인들은 23,700주 매수 우위였고 공매도는 13만 9천주로 다시 증가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외국계 JP모간이 8만 4천주를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시티그룹에서 6천주 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제약은 플러스로 마감이 되었죠. 외국인들 27억의 매수 우위를 보인 상황이었고요. 공매도는 13,000주로 다시 줄어드는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외국인들 3만 1,000주 매수, 기관들이 14,000주 매수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계 창구에서는
UBS 쪽에서 26,000주를 매수를 하고요. 그리고 CS 쪽에서 7,700주 매수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한편 오늘 자사주 체결 내역을 살펴보게 되면 1월 20일 오늘 셀트리온은요 자사주를 10만주 사기로 신청을 했고 오늘 10만주를 다 샀습니다. 10만주 다 체결을 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 10만주를 신청해서 오늘 10만주 모두 샀습니다. 체결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일 사겠다는 신청 내역은 여기 자막에 나와 있는 상황이죠. 한편 오늘 오후에 질병관리청에서 보도 참고 자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국산 항체 치료제의 변이주 감염자에 대한 치료 효과 중간 분석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 내용은 레크로나주의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 효과 2021년 6월부터 9월 동안 고위험 경증 중등증 환자 대상으로 셀트리온의 레크로나주 사용에 의한 중증으로의 질병 진행률을 중간 분석한 결과 델타 감염자 중 레크로나주 치료는 중증으로의 진행률을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구체적인 수치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중증 진행률이 델타 감염자 중에서 대정역부로 치료를 했을 때는 15%였는데 레키로나주로 치료한 군들은 5.6%이기 때문에 P값으로도 의미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최종 결과는 추후에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빨리 진행해서 좀 진작 발표를 했으면 좋을 뻔했죠. 이제 셀트리온 그룹의 감리 문제는 해결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현재 감리위원회가 진행이 되고 있고 조만간 정권선물위원회로 넘어갈 가능성이죠. 왜냐하면 정권선물위원회로 넘어간다 해서 바로 결론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또 한두 달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 시점인 3월 31일까지 최종금융위원회 발표가 나오면서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물론 더 빨리 나오면 더욱더 좋은 것이죠. 그렇다면 결론이 고의로 나올 것인가 중과실로 나올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감리 문제에 대해서는 총정리를 제가 어저께 영상에서 해 놓았으니까요. 못 보신 분들은 반드시 참고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셀트리온 그룹 단기적으로는 지금 여기서 조금 더 왔다 갔다 혼란스러운 모습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제는 악재가 해소되는 과정으로 본격 진입하는 국면이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 더 긴 시각으로 봐나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